자,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K리그 1 주간 MVP를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뷰에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분께서 만들어온 MVP. 뭐 전진우 선수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뽑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전진우 선수를 뽑았고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전태웅 몇백만 개나 써온 슛이다. 그리고 뭐 대표팀 소집, 뭐 멘탈 뭐 다 얘기했고, 그래서 뭐 전진우 선수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뽑을 수는 없다. K리그에서 뭐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라든지 뭐 대표팀에 가는 선수라든지 어떤 식으로도 화제를 모으는 스타는 당연히 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전진우 선수처럼 국내파가 골도 넣으면서 어떤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몸담고 있는 팀이 원래 상위권에서 놀아야 되지만 지난 시즌 하위권으로 추락했던 팀인데 이 팀을 상위권으로 다시 선두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여기서 이제 전준우 선수의 현재 리그 내에서의 비중과 스타성이 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가온 현대가 더비가 전북 현대의 역대 홈 경기 최초로 매진했다고 그러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리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출전은 가능할까요? 네. 그 눈탱이 밤탱이 때문에요. 네, 뼈에 전혀 이상 없고요.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붓기가 확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뭐 아마 멍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뛰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태웅이 풍전전 이후에 산왕전을 멀쩡하게 뛰었던 거랑 같은 거죠. 그 특제 네. 오사카 출신의 남훈 선수가 우리 집 약국하고 있어라고 건네준 특제 연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독약이여라 이렇게 했는데 나왔어? 이렇게 됐던 상황이죠. 와, 그거 다 외워요? 그만큼 저희는 슬램덩크를 주기적으로 보기 좋아하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선택은 지금 뭐 채팅창 보면 조르지, 루카스 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뽑았습니다. 화이트보드? MVP 화이트보드. 네. 자, 이 인물이 네. 이정효 씨가 강원 FC와의 홈 경기였죠. 지난 주말에 열렸었던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이 골든베리언 감독. 네, 친구들 도전 골든 친구들 미안해. 빠밤 빠밤. 숫자 많이, 그리고 이제 저 경기에서 또 다른 이제 등거는 433.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막 웃고 있잖아요. 저희 워낙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웃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수요일에 광주와 울산의 경기를 가서 거기서도 당연히 이정효 감독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됐나요? 기자가 조금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관심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건가요? 네. 라고 했는데 이정효 감독이 상당히 담담하게 저는 무슨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관심을 받겠다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행동한 적 없습니다. 축구에서는 많은 게 중요하지 않나요? 축구를 잘하려면 선수가 좋아야 되고 훈련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 잔디가 잘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경기 중에 전술적 피드백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쓸까라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꺼낸 게 저거다. 절대 내가 관심종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게 효과가 있었느냐, 선수들이 필드 속에 보였느냐가 정말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효 감독이 했어요. 훈련 때 이미 얘기를 했다, 선수들에게. 그리고 저게 중계 때는 강원전도 잡혔는데 그 앞에 경기 때도 이미 했었다. 포항 원정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세트피스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을 넣었다. 보이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 얘기를 보이지? 그거를 또 전에 그거 화제가 되고 나서 그날 상대였던 울산의 김판곤 감독이 나는 이정효의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이해하겠다. 관중이 엄청 많으면 2만 명, 3만 명 오면은 내가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도 선수한테 안 들린다. 그렇겠죠. 그래서 감독들 뭐 포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휘휘 해가지고 막 선수들 이제 이목 집중시켜서 막 전달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김판곤 감독이 나는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클럽 월드컵 가면은 관중이 엄청 많고 시끄러울 텐데 우리도 한번 써보자고 했다. 코치들한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보이지? 그래서 또 중에,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화이트보드보다는 오히려 녹색 칠판에다가 하얀색 펜을 쓰는 것이 잘 보일 수 있다. 더 색 인식은 잘 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하고. 채팅에 있는 것이 이제
남자 팬분 얘기 나오는데 예, 저걸 이제 먼저 패러디한 분이 이제 관중석에 계셨죠. 울산의 한 남자 팬분이 슈팅 마니라고 자기 팀이 빈공이 답답하니까 슈팅 마니를 흔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에서는 강원 팬이 득점 마니를 지시했는데 상대 팀인 안양이 득점을 많이 해버리는. 그럼 프리킥 꽂을게. 네. 저는 저걸 보다가 혼자서 상상한 게 뭐냐면 전날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거가 경기 후에 이정효 감독이 좀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날 이제 주심을 받던 박병진 주심이라고 계신데 박병진 주심하고 우리가 만나면 좀 궁합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팀에 부상자가 나온다. 돌려 말한 거는 부상자가 발생하게끔 심판의 성향이 너무 좀 그런 성향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다음에는 부상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혼자서 말은 못하고 혼자로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정효 감독의 화이트보드에 지금 심판 병진이라고 쓰면도 어떨까? 사실 적시잖아요. 사실 적시죠. 박병진 심판이니까 현재 심판 병진 까지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 선수 그래도 연맹에서 징계를 줄까? 예,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관종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이정효 감독은 우리가 다 알지만 축구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거기서 나온 굉장히 그 발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또 많은 또 K리그 팬들에게 새로운 일종의 밈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말에도 분명히 경기장에 화이트보드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중계 카메라에 드는 팬들이 나올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저는 이번 라운드 MVP로 화이트보드를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경기들 보면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토요일 날 경기입니다. 자, 5월 31일에는 전북과 이거 빅매치가 있고 서울과 제주, 안양과 대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전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매진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다만 뭐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관중석을 좀 줄여가지고 예전에 한 4만석 됐는데 지금 3만 2천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4만석을 전북 경기로 이제 K리그에서 매진시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최초 매진. 과거 기억이라면 2011년에 AFC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결승전 때가 이제 매진이었을 텐데 그 전북의 이제 레전드죠. 최강희 감독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 꿈은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유럽처럼 만원 관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축구하는 거다라는 소망 리그 경기 때. 근데 그게 드디어 이번 현대가 더비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최강희 감독이 바꾼 전북의 운명이 이제 또 이런 성과를 내는구나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과 제주, 안양과 대전인데 일단은 뭐 저 현대가 더비가 가장 눈길을 끌긴 끕니다만 두 분께서는 저 승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가 더비요? 예. 지금 뭐 기세나 경기력이나 여러모로 이제 전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뭐 K리그는 1위랑 12위랑 붙어도 12위가 이길 확률이 다른 어떤 축구리그보다 높은 게 이제 K리그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뭐 9대1, 뭐 8대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네. 약간의 격차. 포획 감독이 되게 신기한 게 로테이션을 거의 안 돌립니다. 그렇죠. 지금 주중 경기 때도 또 주전들을 거의 다 투입을 해서 선발 라인업을 꾸렸거든요. 네. 근데 하루 뒤에 열린 경기에서 울산은 거의 좀 주전들을 많이 빼고 하는 플로테이션을 돌렸었어요. 이게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거기다 울산은 지난 광주전에서 이제 경고로 끝났던 팔꿈치 사용에 대해서 경고로 끝났던 허율 선수가 사후 징계를 통해 가지고 두 경기 이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또 전북과의 경기에 못 나서는데 그렇게 되면서 울산 구단이 빠르게 야고 선수 울산에서 훈련하고 있던 야고 선수를 전주로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합류시킨 상태거든요. 이게 또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좀 궁금하네요. 스트라이커를 얘기한다면 이제 전북이 콤파니오 선수의 부상 직후에 이제 무승부에 그쳤나 그러면서 콤파니오의 공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상대가 좀 요즘 힘들어하는 대구이긴 합니다만 티아고 선수가 또 이제 실질적인 마수거리를 하면서 티아고가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는가 뭐 이것이 좀 희망을 봤다고 해야겠죠. 티아고 선수가 지난 대구 원정에서 골을 또 넣고 경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은 또 할 것 같고 뭐 간만에 좀
전북과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순위에서 지금 네. 두 팀이 영혼의 맞다이를 이제 치르는 거라서 어떤 경기는 기대됩니다. 왕년의 파트너 이제 수비력 1위 홍정호, 빌드업 1위 김영권, 네. 우린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서 또 경쟁하고 리그 MVP, 리그 최고 골키퍼를 놓고 경쟁했죠. 항상 조현우의 승리로 끝났었는데 송범근도 최근에 엄청나게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 그런 이제 대결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제주, 안양과 대전의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승리를 드디어 거둔 제주, 하지만 상승세의 서울을 만나고, 자, 그리고 요즘 좀 주춤한 안양이 2위로 떨어진 역시 또 주춤한. 역시 또 네. 주춤한 대전을 만납니다. 네. 일요일 경기도 3경기 보여주시죠. 자, 포항과 강원, 대구와 광주, 김천과 수원FC의 경기가 우리 기다리고 있네요. 포항이 드디어 이 포항 팬들의 애증의 선수인 조르지가 네.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터뜨리면서 0-1만 벨링엄을 빙의된 그런 플레이를 펼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강원을 상대로도 또 조르지가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고, 대구와 광주의 경기는 이제 김병수 감독의 대구 사령탑 데뷔전인데 광주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중원의 핵인 박태준 선수는 이제 6월 2일 입대인데 이정일 감독이 주중에 열렸던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에게 휴가를 줬고, 조성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허율 선수의 팔꿈치에 맞아서 눈가가 찢어진 변준수 선수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게 기회가 왔어요. 세징야는 이 경기에 못 나올 것이지만 과연 대구가 김병수 감독에게 데뷔승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천과 수원FC, 지금 준서님이 김천 저녁방 경기네요 하시는데. 근데 전역자들은 이미 지난 경기하고 지난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별전을 한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이제 남아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치를 건데 그 남아 있는 선수 중에 에이스 이동경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수원FC에 누가 있습니까? K리그 최고의 크랙 안데르손이. 그렇죠. 예, 안데르손도 점점 이제 수원FC와 작별의 시간이, 일단은 안데르손의 얘기대로라면 이번 여름에 헤어질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동경과 안데르손 누가 최고의 에이스인지 한번 겨뤄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과 강원, 아까 이제 포항 이야기 하셨지만 강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강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강원의 뭐 경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 외적으로 김명지 대표이사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냥 지금은 갈등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걸로 네. 알고 있고요. AFC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는 뭐 네. 잘 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ACL 실사도 다 진행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뭐 김영희 대표도 그 갈등에 문제 있었던 육동환 춘천시장에게 직접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아직 뭐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뭐 양쪽에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단주가 중재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인트 스테파님이 다들 집에 안 가나요?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있는데 먼저 잡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그래도 거의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꼭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커피 한 잔, 버스 한 번도 불가능한 시대. 초등학생 우리 아이도 300원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벨러밴드 듀폰, 다니스코 세계 3대 유산균사 균주를 한 번에, 면역력을 위한 아연도 가득, 신이 만든 가성비 유산균 갓산균, 하루 300원에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